타이틀은 텍스트 탭이라고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탭 메뉴 영역을 만들 건데, 탭 메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전체 탭을 이제 영역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 전체 탭의 클래스를 탭 메뉴라고 자,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름은 굳이 뭐 이렇게 안 줘도 상관없어요. 자, 탭 에어리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탭 메뉴는 탭 영역하고 컨텐츠 영역하고 따로 분리를 시킬 거야. CSS는 일단 관계 자체가 형 쪽에서 자식 쪽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서 자식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형에서 동생으로 내려가거나 부모에서 자식으로 내려가는 게 가능해. 반대로 동생을 기준으로 해서 형을 찾거나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CSS는 원래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그걸 인식을 하고 두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탭 메뉴,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 거고요. 이 탭 영역이야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컨텐츠. 이게 탭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개 영역을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면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탭에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즉 탭 메뉴라고 하는 구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탭이 하나가 있으면, 탭이 이렇게 하나 뭐 두 개가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 밑에 요만한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영역이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2번에 해당하는 영역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와 얘네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탭 영역 자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탭 메뉴라고 하는 커다란 영역으로 이렇게 감싼 거야. 감쌀 뿐이야. 이건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탭 메뉴가 하나 두 개니까 컨텐츠도 두 개여야 돼요. 탭 메뉴가 세 개라면 컨텐츠도 세 개여야 돼. 요거를 좀 생각을 떠올려야 됩니다. 따라서 자, 탭 메뉴에서 자, 메뉴 영역을 만들 건데, CSS에서는 이렇게 클릭 가능한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클릭 자체가 안 돼. 그러면 CSS에서는 어떤 식으로 클릭 형태를 만들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웹폼을 이용해서, 폼 태그를 이용해서 라디오 버튼을 만들거나 아니면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가 해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체크박스는 한 놈을 가지고 계속 클릭을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해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탭 메뉴는 뭐가 더 가까우냐? 체크박스가 아니라 라디오 버튼이 조금 더 구현하기가 간단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다른 탭을 누르면 이전 탭은 해제가 돼야 되니까. 그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탭 메뉴를 따져볼 건데 인풋 태그를 쓸 거예요. 자, 인풋 태그의 타입은 라디오가 되고, 그 다음에 네임을 써줘야 돼. 이 네임을 써주는 이유는 탭 그룹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은 그룹핑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탭이라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또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탭 메뉴의 아이디를 별도로 탭 1, 2, 3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라벨을 또 그려줘야 돼요. 자, 라벨에 4라고 되어 있는데 4에다가 탭 1을 적어 줄 건데, 자, 얘는 메뉴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자,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메뉴 1이라는 라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이걸 봐야 돼요. 라벨에 for 탭 1이라고 적혀 있죠. 자, 얘랑 그 다음에 아이디에 탭 1이라고 되어 있는 얘랑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돼. 이름이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 나는 이 레이블 메뉴 1이라는 레이블을 바로 아이디 탭 1과 연동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돼요. 연동을 시키겠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사실상 탭 메뉴에서 이 동그라미는 필요한 영역이야,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야? 이거는 필요 없는 영역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야. 이걸 나중에 숨길 거고요. 나는 실질적으로 얘만 가지고 할 거란 말이야, 디자인 요소로. 그러려면 얘가 클릭이 돼야 돼요, 얘가. 근데 사실상 자, 여기에 아이디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 잘 클릭이 돼요.
잘 되죠? 그런데 메뉴 1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죠? 자, 바로 아이디의 탭 1을 바로 포하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때부터 메뉴 1이라는 라벨을 클릭을 해도 연동된 라디오 버튼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글씨만 클릭을 해도 얘가 바로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클릭을 라벨을 했지만 실제 체크되는 거는 이 라디오 버튼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차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탭 메뉴의 개수를 맘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제를 할 거야. 복제를 해서 각각 탭 2, 자, 얘하고 얘하고 탭 2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탭 3, 메뉴 3. 그러면 순서대로 라디오 버튼이 하나, 둘, 셋, 그룹은 전부 다 네임이 탭 되어져 있고 아이디가 탭 1, 2, 3 그리고 4, 1, 2, 3. 자, 구분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탭 그룹을 만들어 주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확인은 자, 메뉴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 눌렀습니다. 3 눌렀습니다. 해제되고 선택되죠. 1 눌렀습니다. 3 해제되고 1 선택되지. 물론 라디오 버튼 직접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라디오 버튼은 날려버릴 거야. 나는 글씨만 사용을 할 거예요. 글씨만 사용을 할 거야. 인풋 태그는 인라인 요소예요. 블록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그 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탭 메뉴는요, 뭔가가 하나 선택이 되어 있어요. 기본값으로 컨텐츠가 이미 하나 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 상태에서 내가 눌러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죠. 따라서 라디오 버튼들 중에서 기본값으로 선택해줄 누군가를 우리가 골라줘야 돼. 보통은 첫 번째 탭 영역에다가 선택을 많이 해주니까 자, 너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무슨 상태가 되어라? 선택이 되어진 상태로 해라. 바로 체크드 옵션을 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실행을 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메뉴 1이라는 것이 선택이 된 상태로 실행이 될 거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하고 연결을 해야 돼. 탭이 1개, 2개, 3개니까 탭 컨텐츠 역시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줄, 컨텐츠를 묶어줄 또 다른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뭐로 했어요? 탭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줬죠? div에. 자, 만들어주고 나서 이 안에 이제 뭘 만들어주면 돼? 그냥 영역 3개니까 그냥 텍스트를 3개 만들어주면 돼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대체 텍스트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p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 클래스의 이름은 자, t 컨텐츠 넘버링 할 거니까 1, 2, 3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텍스트는 대체 텍스트를 넣을 겁니다. 전체 3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t 컨텐츠 1, 2, 3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탭 컨텐츠 영역 안에 메뉴 1을 누르면 얘가 보이게 할 거고 메뉴 2를 누르면 얘가 보이게 할 거고 메뉴 3을 누르면 얘가 보이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대체 텍스트랑 헷갈리면 미리 여기 앞에다가 뭘 써주면 돼? 자, 이 부분은 자, 뭐라고 쓰면 되죠? 뭐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돼야? 여기는 뭐 컨텐츠 1 컨텐츠 또는 컨텐츠 1 뭐 미리 그냥 쓰고 갈게요. 이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컨텐츠 2가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2 그리고 밑에다가 컨텐츠 3 써주면 되겠네. 자, 이 영역 안에서 보다 한글로 이제 구분이 될 테니까 대충 이렇게 써놓으면은 자, 이제 뼈대는 만들어졌어. 얘 누르면은 요거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누르면 얘 보여줄 거고 세 번째 거 누르면 얘 보여줄 거야. 구상 됐죠? 그죠? 네, 요구사항 수렴했습니다. 자, 이제 CSS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CSS를 기본형부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기화를 먼저 할 겁니다. 항상 해야 되는 초기화. 자,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에 패딩 제로 얘를 먼저 써줘. 붙여쓰기 띄어쓰기 없어질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뭐 링크가 걸려 있으면 링크에도 처리를 해야 돼요. 앵커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에다가 글자 색깔도 조정을 해줘야 되고,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해주고, 그 다음에 클리어 픽스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그런 등등등의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다 해줘. 그건 이제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초기화를 미리 해준 다음에, 자, 여백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 자, 뭐부터 할 거냐면, 라디오 버튼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을 다 날려버릴 거예요. 1차적으로. 동그라미를 날리고, 나는 요 레이블만 있어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라 그랬지? 그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가지고 디자인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역을 보게 되면은, 자, 탭 메뉴 안에 있는, 무슨 인풋 태그에 대해서, 자, 너는 어떻게 되라?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 해가지고 날아가라, 없어져라 라고 해줍니다. 그럼 날려버렸기 때문에 메뉴 1, 2, 3만 지금 딱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탭 메뉴에 대해서, 자, 이번엔 라벨이죠. 레이블들은, 자, 세팅을 해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너비하고 높이를 먼저 지정을 해줘. 자, 너비 얼마로 했었죠? 100은 너무 크고 50은 작을 거 같아. 70 정도 했었나? 자, 70에, 자, 높이 같은 경우에 대충 한 뭐 30에서 50 사이를 많이 씁니다. 30픽셀 하자. 글자 크기를 지정 안 해서 글자 크기 16픽셀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자, 대충 요 정도 잡고요. 자, 했는데 불구하고 왠지 반응이 없어. 그죠? 너비를 지금 내가 70을 잡고 높이를 30으로 잡았으면 얘가 확장이 돼야 돼요. 반응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라벨들은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는 크게 못 갖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 속성을 바꿔줘야 돼. 블럭 요소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인라인 블럭으로 그냥 손쉽게 바꿔줘도 돼요. 만약에 블럭 요소로 바꾼다면 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자,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럭으로 바꿔요. 그러면 블럭 요소로 처리가 됐으니까 이제 너비 높이 다 갖게 돼. 그러면 얘네들을 다 플로팅을 시켜야 돼. 몽땅. 그럼 얘네들을 플로팅을 시키면은 클리어 픽스 이용해서 탭 메뉴 자체를 클리어 해줘야 되죠. 그쵸? 아,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귀찮으니까 인라인 블럭으로 처리를 해줘요. 인라인 블럭은 인라인 요소처럼 가로로 배치가 되면서 크기를 가질 수가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자, 인라인 블럭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보더에 1픽셀 솔리드, 뭐 회색이면은 777, 888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그레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레이 쓸 때요, 이 그레이도 되고 이 그레이도 돼요. 둘 다 그레이예요. 이 그레이하고 이 그레이하고. 이게 차이점이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 요 차이만 있을 거야. 둘 다 회색이에요. 자, 그레이로 만들어주면은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보면은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다 만들어졌죠? 자, 나는 여기에다가 박스 처리를 할 거예요. 밑에다가 슝슝 박스. 그래서 밑에, 이 밑에, 여기 밑에 보더 바텀은 다 날려버리자. 자, 보더 바텀을 뭘로 하겠다? 안 쓸 거야. none 이라고 써주게 되면, 자, 밑에 라인이 싹 사라지게 돼. 왼쪽, 위쪽, 오른쪽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여기 좀 딱딱해 보여요. 각이 딱 져가지고. 그래서 위에 부분은 마치 그 플래너에 있는 플래그처럼 둥글게 좀 처리를 하고 싶어. 살짝 둥글게. 그래서 살짝 둥글게 보더 라디우스를 이용을 할 건데, 자, 보더 라디우스를 왼쪽 위하고 오른쪽 위에만 5픽셀 정도, 그리고 왼쪽 아래하고 오른쪽 아래는 안 쓸 거니까 제로로 잡아서 뾰족하게 일단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정리해야겠죠. 글자 가운데 정렬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가운데 옮겨주고, 자, 높낮이도 가운데 만들어 줘야겠지. 그러니까 라인 하이트 이용해서 마찬가지 높이를 30픽셀 줬으니까 30픽셀. 그러면 가운데로 숑 내려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클릭이 가능해야 되니까 야드를 어떻게 해야 돼? 클릭할 수 있는 모양, 즉
손가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뭘로 잡아주자? 커서를 포인터로 만들어서 커서 올리면 손가락으로 나오게 하자. 앵커 태그 없지만 이렇게 트릭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요, 메뉴 1하고 메뉴 2하고 그 다음에 메뉴 2하고 메뉴 3하고 요 사이가 지금 비어 있어. 그쵸? 요 사이가 비어 있어요. 인라인 블럭이라 이래요. 인라인 블럭이라. 만약에 블럭 요소로 만든 다음에 플로팅을 하게 되면 얘들은 다 붙어버려.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 자체에서 이 탭 메뉴와 탭 메뉴 사이를 다 붙이려면 블럭 요소로 만든 다음에 플로팅을 해야 되는 거고, 탭과 탭 사이, 지금 요 메뉴와 메뉴 사이를 살짝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는 그냥 인라인 블럭을 쓰면 돼요. 인라인 블럭 상태에서 이 사이를 못 없앱니다. 그래서 이 사이 여백이 대략 한 4픽셀 정도가 돼요. 떨어지는 공간이.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일단 여기는 됐죠. 여기는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탭 메뉴를 짠하고 눌렀을 때 얘네들이 안 보였다가 나와야 돼. 얘네들이. 자, 누르면,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숨겨버릴 거예요. 숨겨버렸다가 클릭을 하면 나타나게 할 거야. 그럼 숨기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숨기는 방법이. 첫 번째가 너 아예 없어져. 디스플레이 넌. 두 번째, 똑같은 거 비저블리티 히든. 세 번째, 공간은 유지하는데 투명도만 조절하는 오파서티 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디스플레이 넌하고 그 다음에 비저블리티 히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시 속성이라서 아예 공간 자체가 날아가는 거고, 오파서티 제로는 공간은 남아있어요. 단지 눈에만 투명하게 보일 뿐이야. 뭘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얘네들을 뭐 할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영역을 한 군데 겹칠 거예요. 한 군데 합친 다음에 숨겨놨다가 그냥 보이기만 할 거야. 간단하게. 따라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아래쪽에서 탭 메뉴에 대해서 탭 컨텐츠죠. 자, 클래스 탭 컨텐츠는 자, 컨텐츠 안에 자, p 태그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 p 태그 3개는 자, 일단 너희들은 투명해져라. 오퍼서티 제로를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페이딩 효과를 줄 거예요. 트랜지션을 주면 되겠죠. 자, 트랜지션을 0.4에서 0.8초 사이, 중간값 0.6초 줄게요. 요렇게 줍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안 보이는 상태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얘를 클릭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 p 태그가 나와야 되고, 얘를 클릭하면 두 번째 p 태그가 나와야 되고, 얘를 클릭하면 세 번째 p 태그 나와야 돼요. 이게 CSS 탭 메뉴 기능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클릭 기능이 없는데 클릭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 방식이 바로 가장 중요한 탭 기능을 구현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클릭처럼 보이기. 자, 이 기법은 뭐냐면, 선택을 하는 건 누구를 선택하냐면 얘를 선택을 하죠. 그죠? 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가 된다? 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바로 상태가 변해요. 어떤 상태로? 인풋 태그가 체크드로 바뀌게 됩니다.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체크드가 되면 얘가 보이는 거야. 티콘 1이. 두 번째, 얘가 체크드가 되면 누가 보여야 돼? 밑으로 쭉 내려가다 얘가 보여야 돼. 자, 얘가 선택이 되면 얘가 선택이 돼야 돼. 보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역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써줄게요. 탭 메뉴 안에 자, 누가 있어요? 탭 1, id 탭 1이었죠. 여기 보면 id 탭 1이죠. 자, 이 id 탭 1이 어떤 상태가 되면 체크드, 선택이 되었으면 자, 물결 그 뒤에 나오는 동생들 중에서 누굴 찾아야 돼? 자, 동생들 중이나 마나 인풋,
레이블, 그러니까 레이블, 인풋, 레이블, 그 다음에 탭 컨텐츠. 얘네들밖에 없죠? 그럼 먼저 누구 찾아야 돼? 탭 컨텐츠를 먼저 찾아야 돼요. 클래스 탭 컨텐츠 따라서 자 누구? 자 탭 컨텐츠를 찾으세요. 그러면 탭 컨텐츠 안에 또 누가 있어? 자식이 있죠? 자식이 tcon 1, 2, 3이라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탭 컨텐츠를 찾은 다음에 그 자식인 누구? t 컨텐츠 1을 찾아서 속성을 opacity 아까 0으로 했으니까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번 나오죠. 기본값이니까. 2번 누르잖아? 그러면 opacity 제로가 되어서 안 나온다는 얘기야. 1번을 눌렀을 때만 나와요. 3번 안 나와요. 1번을 눌렀을 때만 나와요. 자, 이 방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지. 지금 하나 해보니까 잘 됐네.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CSS는 특징적으로 아래 거 기준 선택을 해서 위로 못 올라갑니다. 이건 안 돼요.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만 가야 돼. 아래나 하위로만.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의 자식인 자식이 아니지. 동생인 얘까지 동생이야. 얘는 동생이 아니잖아. 그쵸? 그럼 누굴 먼저 찾아? 얘를 먼저 찾아서 얘는 찾았으니까 동생들 중에서 이제 자식을 찾는 거야. 자식.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찾아가야 돼. 다이렉트로 얘를 못 찾아요. 바로 못 찾아갑니다. 방법이 없다. 바로 못 찾아. 그래서 요 놈을 2번하고 3번도 해야 되니까 2번, 3번. 자, 탭 컨텐츠 2번이 체크드가 되면 tcon 2. 그 다음에 3번이 선택이 되면 3번. 자, 이렇게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자, 이제 메뉴 1, 메뉴 2, 메뉴 3. 1, 2, 3. 잘 나오죠? 1, 2, 3.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 2, 3. 자, 이제 안 보이고 보이고는 다 됐어. 안 보이고 보이고는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준다? 아이들을 같은 위치에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한 위치에 나오도록. 그 동일한 위치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컨텐츠들을 얘네들을 한 자리에 모아야 되니까 앱솔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때 겹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능 구현 됐으니까 그러면 이 탭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디자이닝을 해보자. 요 영역에 대해서. 그럼 디자인도 가능하겠죠. 자, 디자인은 라벨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였으니까 자, 탭 영역, 탭 디자인입니다. 탭 메뉴에 인풋 태그가 자, 뭐가 됐을 때? 체크드가 되었을 때, 선택이 되었을 때, 자, 인풋 태그 뒤에 나오는 바로 및 동생인 라벨은 자, 무엇이 되어라? 배경 색상을 간단하게 정해주자고요. 파란색 계열로 했죠? 앨리스 블루로 했겠네. 자, 앨리스 블루에서 연한 파란색이 되도록. 왜냐면 누가 선택되는지 모르니까. 자, 선택하면 나오고 선택하면 나옵니다. 색깔 칠해지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집니다. 연한 파란색.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탭 메뉴의 영역, 전체 영역, 가장 큰 영역 있지? 이 탭 메뉴. 이거를 만들어 줄게요. 틀을. 자, 탭 메뉴 영역의 전체 크기입니다. 탭 메뉴에 대해서 너비를 뭐 대충 잡아주면 돼요. 300에 정사각형으로 할까? 높이도 300으로 잡자. 자, 마진도 줄게요. 10픽셀에 좌우 오토를 이용해서 가운데 배치가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앱솔루트 만들 거라 그랬죠? 얘들을 그죠? 겹쳐야 되니까, 컨텐츠 겹쳐야 되니까 앱솔루트가 돼야 돼. 그러면 상위 요소인 탭 메뉴를 미리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만들어줘요. 자, 미리 릴레이티브로 잡아주고, 혹시라도 컨텐츠가 넘어가서 레이아웃 깨지면 안 되니까 오버플로 히든 걸어줍니다. 미리.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버플로 히든이 걸렸기 때문에 탭 메뉴 2, 3번 이렇게 눌렀을 때 2번 넘어가는 거 좀 안 보여요. 3번 안 보이죠? 내가 지정한 300픽셀 넘어가서 그래. 그래서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영역도 이제 잡아줘야겠지? 자, 컨텐츠 영역 역시
탭 메뉴 안에 있는 탭 컨텐츠에 대해서 자 동일하게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잡아요. 똑같이 어차피 직접적인 자식은 앱솔루트니까 릴레이티브 잡고 그 다음에 너비를 얼만큼 잡을 거냐면 100% 할게요. 100% 하게 되면 누구 따라가? 얘 따라가겠지. 탭 메뉴 따라가죠. 부모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만들어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미리 뭐로 잡아주면 돼요? 보이는 영역이니까 위에 탭 메뉴하고 동일하게 잡아주면 되겠지. 백그라운드 컬러를 앨리스 블루로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잡힙니다. 선택이 된 놈만 잡히면 돼 어차피. 그러니까 미리 잡아주면 돼요. 얘는 디자인 자체를. 자 높이를 200에 100에 남은 200픽셀 정도만 잡을게요. 이렇게 잡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테두리 보더에 대해서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자 똑같이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했죠? 자 영역 만들어 놓고 자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선. 자 이 영역이 지금 안 보이는데 요거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 이용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만든 영역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을 비교했을 때 더 커버리게 되면 무조건 잘려버리니까 자 보더 박스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게 하고 여기 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답답하니까 패딩을 이용해서 내부 여백을 줘요. 얼마 이게 너무 많다. 얼마 줬어요 이거? 내부에 한 10픽셀 5픽셀에 10픽셀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뭐 대충 5에서 10 정도의 여백을 줍니다. 그러면 요걸 여기서 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말고 p 태그에다가 줘도 상관없어. 컨텐츠 영역이니까. 그래도 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배치를 하거나 나 여기는 그냥 전체 영역이니까 안 쓸 거야. 여기 말고 그냥 p 태그에 주자. 그러면 탭 메뉴에 탭 컨텐츠가 있고요. 그 안에 p 태그가 있었죠. 자, 이 p 태그한테 미리 패딩 값을 뭐 10에서 5픽셀에 10픽셀 정도 줘도 어차피 떨어져. 어차피. 그죠? 자, 일단 합칠 거니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잡아줄게요. 자, 앱솔루트로 잡아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메뉴 2, 메뉴 3. 이제 어떻게 돼? 겹쳐져서 잘 나오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애들의 기본 포지션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딴 데로 놀러 갈 수도 있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 탑 제로, 레프트 제로 이용해서 기본 위치 잡아주고 뭐 이왕이면 이거 잡는 김에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자, 너희들 너비 얼마? 이거 앱솔루트니까 자, 너비 100%, 그 다음에 높이도 100%.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잡아줘야지 앱솔루트는 비로소 정확한 사이즈를 갖게 돼요. 이걸 안 주게 되면은 단순하게 컨텐츠 크기밖에 못 가죠. 앱솔루트는 그래서 크기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뭘 줘요? 5픽셀 줬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 사이징을 똑같이 보더 박스를 주고 설정을 하면 돼. 그러면 잘 됐네. 2번, 3번 잘 됐네. 잘 됐죠? 자, 이제 마무리 뭐냐면 메뉴 1을 눌렀을 때 여기가 끊겨 있어요. 여기를 자연스럽게 잊고 싶어. 메뉴 2를 누르면 얘가 연결이 되게 하고 싶어요. 메뉴 3 누르면 연결이 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되게 간단해요. 얘랑 얘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미리 아까 여기는 선을 지금 하나 날려버렸지. 1픽셀 간격을. 맞죠? 날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탭 메뉴에 대해서 자, 탭 컨텐츠는 자, 너는 절대 위치니까 Z 인덱스로 한 칸 뒤로, 맨 뒤로 배경으로 가라. 이렇게 해버려. 배경으로 가라. 자, 배경으로 가라라고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 자, 기준 위치를 아까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했죠.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거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요 메뉴 부분에서 내가 보더 바텀을 넌으로 했단 말이야. 여기 이거를 테두리를 보여주면 테두리 잘 보세요. 어떻게 변하냐면 테두리 하나 더 생겨요.
여기 싹 보면은 여기 하나 더 생겨. 그지? 요게 1픽셀이고 그 밑에 요게 1픽셀이에요. 근데 테두리 넌을 쇽 해주게 되면은 선 하나가 지금 싹 없어지면서 색깔이 여기 칠해지고 그 다음에 요 컨텐츠에 해당하는 높이의 요 선이 보이는 거야. 얘가. 그니까 자 트릭입니다. 얘의 아래쪽에 테두리 두께만큼 요 놈을 위로 싹 올려주게 되면 투명한 영역, 그러니까 배경색이 있는 영역이 위로 올라올 거란 얘기고 얘는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뭘 해주느냐, 자 너 위로 테두리 두께 아까 준 만큼 1픽셀만큼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테두리, 요 테두리가 여기 뒤에 있는 거야. 지금 사실상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데 요 탭 메뉴에 1픽셀만큼 배경색이 채워져서 요게 가려지는 거야. 있는데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누르면 두 번째 게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면서 있는데 가려져. 세 번째 거 있지만 가려져. 이게 바로 CSS 트릭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경색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만약에 배경색을 다르게 하잖아? 그러면 대번에 티가 납니다. 자, 이거 앨리스 블루에서 그냥 블루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블루가 아니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잘 보면은, 자, 확대를 잘 보면은, 여기 밑에 1픽셀만큼 얘가 올라간 거예요. 1픽셀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려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색깔이, 자, 제가 이 블루 나오죠, 여기. 노출되죠, 그대로. 이거 없는 색이니까. 없는 색이란 얘기는 트랜스페어런트하고 똑같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잖아. 색깔을 빼버리게 되면 선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색깔을 집어넣게 되면 그 색깔로 채워져요, 여기가.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밑에 테두리가 있던 영역이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살짝 트릭을 이용을 해서 탭 메뉴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포인트는 탭. 뭘 이용한다? 라디오 버튼을 이용한다. 라디오 버튼을 이용을 하고 HTML 구조 자체는 다 무슨 관계로 만들어야 돼? 형동생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메뉴라고 해서 이걸 따로 묶으면 안 돼. CSS에서는. 이걸 묶는 순간 얘를, 이거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탭 메뉴라는 뭐 클래스로 묶던지 아이디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얘를 찾을 수가 없어. 얘를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된다. CSS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CSS의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지만 원래 폼 태그는 폼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기능 구현으로 썼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트릭이라고 했던 거고 이거 역시. 그리고 기능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체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라 라고 했죠? 이것도 일종의 트릭 기법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배운 한계 내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아직 안 배운 건 못하니까 배운 내용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구현을 해도 된다. 간단하게 탭 메뉴를 구현해 봤습니다.